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올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서울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창릉동도 영하 14도입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오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그 밖에 호남과 충청 곳곳에 1 내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을 텐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고양시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라고 합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새 국정 운영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청사진 발표 주목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생중계로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오늘 낮 2시에 있습니다. 자, 이 내란 첫 번째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으로선 첫 번째 선고가 나게 되는데요. 실형이 나오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됩니다. 용케 구속영장 피해갔는데 오늘 시정 선고와 함께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에서는 15년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 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경론 대신 전문가 의견 청취로 차분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상하죠?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설치한 공개 이후 당내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권 잔존 가능성에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분법적 논란을 경계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였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 대표가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 된다는 것이죠. 찬반 토론에서는 보완 수사권과 중수청 구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정청래 대표는 방향뿐 아니라 개혁 속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더 모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S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의 시의원으로부터 건네진 1억 원이 강선우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전 보좌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환을 지시했다 이렇게 애초에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했는데 경찰은 자금 사용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토대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긴 받았고 그거를 사적으로 썼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진짜 전세 자금이든 다른 자금이든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썼다면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과 관련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가기관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요. 군 당국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 즉 정보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면서 정보사 요원과 접촉했고 무인기 제작과 관련해서 관여한 인물도 함께 관리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인물도 함께 관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군은 정보 수집 목적이었다는 정보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도발 유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 윤석열 내란 세력 끈앞풀이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말 참 이들의 악행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2004년쯤부터 보수 정당과 유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4년. 네. 탈퇴자들은 신천지 수뇌부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지시했고 그 대가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 등 현안 해결을 도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이명박 때부터 신천지가 한나라당에서 활동한 정황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계기로 이만희 측과 보수 진영의 결속이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정치권 로비가 장기간 이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은 정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전달책으로 활용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샤넬 가방과 수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달 과정과 김건희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은 핵심 증거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을 유용해서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건희는 가방 수수는 인정했지만 목걸이 수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8일 일주일 뒤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 TV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서울 강서구의 김경 서울시의원 자택. 김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2월 20일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강선우 의원 측 남전 보좌관이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은 11월 말. 김 시의원 측은 그전부터 남전 보좌관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남전 보좌관은 2021년 12월에야 김 시의원을 처음 만났고 집을 소개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만남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군경이 수사 중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자신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30대 대학원생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군의 대응도 질책했습니다. 무인기 침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군의 대비 태세를 꼬집었습니다.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2가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도운 공범인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참여한 일당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12.3 계엄 선포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재고해달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 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 즉 내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다음으로 한 전 총리의 관여 정도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내란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모두 무죄가 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초 신천지 안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모임을 가지면서 대규모 감염이 잇따랐던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총회를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확보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와 핵심 간부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통화 시점은 2020년 7월 검찰이 방역방해 혐의로 이만희 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뒤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첨단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4%, 500대 기업 주가를 평균 낸 S&P 500은 2%, 다우도 1.7% 안팎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마틴 루터 킹의 날 휴일로 하루 쉬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 위협을 한 이후로 오늘이 첫 개장일입니다. 미국이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생각이 흔들리면서 미국 자산을 파는 소위 셀 아메리카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채도 투자자들이 내다 팔면서 10년, 30년 만기 금리가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된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1억 달러어치를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금액 자체는 적지만 다른 기관들이 비슷한 결정을 따라서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